어서와, 클쌤이야.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집합이야, 집합.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이런 거지. 야, 2학년 3반 애들 운동장으로 좀 집합하라 그래. 반장 가가지고. 야, 쌤이 우리 다 운동장으로 집합하래. 그렇게 전화하겠지. 그때 집합, 그러면 이제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집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생활 속에서의 집합은 그런 의미로 쓰곤 하는데, 이 수학은 또 수학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수학에서의 집합의 정의는 뭔지 한번 알아볼까? 수학에서는 집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정의가 뭐냐면 어떤 기준에 따라 기준이 필요하네. 대상을 분명하게 어떤 대상도 있는데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모임을 보고 집합이라 부른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지. 누가 그 집합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를 가려야 하니까 그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누가 판단하더라도 얘는 이 집합, 이 모임의 대상이 되고 얘는 이 모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똑같이 나와야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집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근데 보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판단에 의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달라져 버려서 다른 집합이 만들어지고 다른 모임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수학에서의 의미가 없어서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집합은, 즉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판단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만들어지는 모임을 말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그런 대상들을 모아놨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 반에서 잘생긴 학생의 모임, 그러면 그 니네 반에서 잘생긴 애들 몇 명 모아봐. 그러면 나는 왜 잘생겼는데 나는 왜 안 껴주냐, 나는 왜 생긴 게 고만고만 나는 왜 들어가 있지, 막 이 학생은 야 너도 들어가야지, 그 조학생은 야 너는 나와, 막 의견이 막 다를 거 아니야.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 대상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런 기준은 집합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 그런 모임은 집합이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집합이 가능하냐면 이런 게 되겠지. 우리 반에서 여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이 확연히 누가 보더라도 구분이 딱 되니까 누가 구분 지어 만들더라도 똑같은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런 모임을 보고 집합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때 모였던 그 한 명 한 명 또는 하나하나의 대상들을 우리가 수학 용어에서는 따로 원소라고 부를 거야. 원소. 쌤, 그럼 집합에는 항상 원소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모았는데 아무도 안 모이면 어떡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반에서 키가 2m가 넘는 학생들의 모임. 누가 보더라도 키가 2m가 된다 안 된다? 키 재보고 2m가 되네. 오케이. 안 되네. 패스. 판단할 수는 있거든.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 하지만 해당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 혹시 있는 반이 있나? 해당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 대상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게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도 집합이 될 수 있어. 왜? 일단은 가려 놓았잖아. 된다. 모든 대상을 두고 얘 되네 안 되네. 다 가려 놓았잖아. 누가 가리더라도 똑같이 아무도 없는 집합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을 따로 안에가 비어있는 집합, 원소가 한 개도 없이 비어있는 집합, 비어있다라는 말이 한자로는 공자야. 빌공자. 빌. 쌤은 옛날에 이게 중학생 때 한자 수업이 있었거든. 근데 한자 쌤이 자꾸만 빌공자, 빌공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얘는 소원을 빌 때 비는 건가 했는데 진짜로 나 처음에 그렇게 알아들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뭘 빈다가 아니라 비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더라고. 그래서 빌공자 비어 있는 집합이라 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집합은 공집합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원소가 몇 개냐를 가지고 집합이나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기준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대상이 이 집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없고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을 때 그때 해당되는 대상들을 모아놓은 그 모임을 보고 집합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또 이제 설왕설래 알겠지. 막, 와, 나는 많은 편인데, 나는 뚱뚱한 편, 막 다르겠지, 다들. 그러면 집합이 안 되겠지. 근데 얘를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조금만 말을 변형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비슷한 말인데 집합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반에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학생들의 모임. 그러면 몸무게 다 잰 다음에 제일 무거운 학생 한 명 뜩 가려놓으면은 얘 혼자 있는 집합 되는 거잖아. 가장 많이니까는 대상이 한 명으로 추려지는 거거든. 누가 보더라도. 되겠나? 그래서 그 한 명이 그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원소. 이제 이거는 수학 용어인 거지. 전문 용어. 그러면 이 원소가 집합이라는 게 이제 한 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 참고로 집합을 영어로 말하면은 세트라 그래, 세트. 왜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뭐 불고기 버거 세트, 새우버거 세트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래서 뭐 불고기 버거를 먹을 때 같이 먹으면은 괜찮은 그 음식물들의 모임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세트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 마찬가지야. 수학에도 이 집합이 다양하게 수도 없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집합과 저 집합을 구분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름을 붙여주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대문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고요. C라는 집합이 있고요. 주로 이렇게 대문자로 집합의 이름을 붙여주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안에 원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문자로 A라는 원소가 있고요. B라는 원소가 있고요. C라는 원소가 있고요. 이렇게 주로 소문자로 표기를 하거든. 뭐 물론 이 집합의 개념이나 표기법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었다면 기역, 니은, 디귿, 가나, 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알다시피 서양에서부터 이 정리된 수학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영어 표현이 많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써가지고 이 대상이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를 나타낼 거거든. 근데 이거를 쉽게 경제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라지 A의 원소입니다. 이 내용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이대로 쓰려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쓰기도 귀찮고. 그래서 수학자들이 기호를 만들었겠지.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A가 스몰 a가 라지 A라는 이런 집합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이런 기호를 쓰기로 약속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도 궁금증을 가져야지. 이런 모양, 이 모양, 쌤 이거 왜 이런 모양을 갖다 썼어요? 라는 의문이 들겠지. 왜 이런 모양을 썼냐면 이 구성 성분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뭐냐면 element야. 그러니까 스몰 a가 라지 a의 구성 성분이다를 자기들 말로 영어로 적어 놓은 거야 그냥. element, element라는 element라는 구성 성분이나 가진 구성 성분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 그 첫 글자 e를 따가지고 얘를 e 그대로 써버리면은 a, e, a 이렇게 이 뭘 뜻하는 건지 알아볼 수 있겠니? 이 못 알아보잖아. 기호가 아니라서. 그래서 e를 좀 둥글게 둥글려 가지고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아니다 그럴 때는 이 b가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고 아니다는 이렇게 짝대기 1 더하기 2는 3과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30과 같습니다는 이건 아니니까 같이 안 씁니다. 짝대기 끝잖아. 짝대기는 부정의 뜻이야. 아니다.
이게 아닐 경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입 벌리는 방향은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1하고 2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데? 하면 이쪽으로 1을 벌리잖아. 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할 때도 이렇게 점점 크게 반대로 하면 점점 작게 해서 입 벌린 쪽이 큰 쪽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입 벌린 쪽이 큰 대상이 와야 돼. 그럼 원소랑 집합이랑 누가 더 큰 개념인데 집합이 더 큰 개념이지. 그래서 얘를 거꾸로 이 원소 쪽으로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적으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잘못 표현된 거야. 거꾸로 적는 사람 없겠지. 자, 그래서 이 small a가 large a라는 이름을 가진 집합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읽을 때 방금처럼 읽어도 괜찮지만은 주로 어떻게 또 우리말로 읽는 방법이 있냐면 small a가 이 large a의 원소입니다를 a가 small a가 large a에 속한다라고 표현해. 속한다. 어떤 한 구성 성분이 큰 집합의 한 요소일 때 그때는 속한다라는 말이 적합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지 글쎄 말이지 과거에 좀 조직 생활을 좀 했거든. 생활을 좀 한 사람이거든. 우리 조직 이름이 도끼파야. 난 도끼파에 속해 있었어. 이렇게 어떠한 대상이 어느 집단에 적을 두고 있을 때 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을 두고 있을 때 나는 그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속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왜 얘를 여러 번 말하냐면 나중에 나오는 그 부분 집합에서 쓰는 용어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속한다 하나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부분 집합을 다룰 때 지금 배웠던 속한다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라고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은 속한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속하지 않는다. B가 A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뭔지 그리고 원소가 뭔지 그리고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얘는 기초 내용이고 그럼 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집합이 있고 저런 집합이 있어요 막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야. 원소가 얘고요, 얘고요, 얘고요를 나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쓰는 거야. 원소를 나열해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얘는 그 집합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주고 그 조건에 합당한 애들이 요 집합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 따지면 얘는 그림을 말하는 거야. 그림. 그럼 앞에 벤은 뭐예요? 그 어느 학자의 이름이 벤이야. 이 사람이 왜 벤이라 그러냐면 이 집합을 원래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처음에 그림으로 표현하자고 제시한 사람이 벤이라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 1, 2, 3이라는 집합을 각각의 방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지는지 한번 볼까? 참고로 집합은 이렇게 중괄호를 써가지고 집합의 시작이고 집합의 끝이고 이렇게 해서 집합임을 나타냅니다. 집합임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제 중괄호야. 그럼 원소 날법은 뭐냐면 중괄호를 하고 시작인데 원소가 1, 2, 3이라 그랬잖아. 그럼 1, 그리고 2, 그리고 3이야. 그리고 원소들 사이에는 쉼표를 찍어서 구분을 해줘. 끝났으니까 문을 닫아야지. 그래서 원소를 1과 2와 3을 가지는 집합 원소 하나를 일일이 나열해서 나타내는 방법. 근데 이제 얘를 적을 때는 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지. 1, 2, 3을 원소로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뭐 2, 3, 1 적고 어떤 사람은 3, 2, 1 적고 어떤 사람은 1, 3, 3, 1, 2 막 이렇게 여러 번 적고 막 그러면은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이게 똑같은 집합인지 다른 집합인지 막 볼 때마다 이게
구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 번 나오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적고 1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1 된다, 1 된다, 1 된다, 1 된다 자꾸 여러 번 적어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 1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1이 속하면 속하는 거야. 1 여러 번 해당되더라도 대상에 되면은 그냥 한 번만 적어라. 그리고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적어라. 우리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뭐 3xy 마이너스 5 이런 다항식을 적더라도 숫자 먼저 적고 부호를 먼저 적고요. 얘는 이제 플러스니까 생략했겠지만 부호 적고 수를 적고 문자를 적는데 문자 또한 이 순서대로 적고 이렇게 다 순서대로 적어 왔었거든. 그런 이제 이 집합에서도 그런 규칙이 있다. 다음에 조건의 집합. 얘도 이렇게 중괄호를 해서 집합의 시작을 알릴 거고 그리고 얘들을 대신할 만한 변수 관계 필요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뭘 쓸까? 그렇지. x.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얘가 1이라면 1 되는 거고요. 2라면 2 되는 거고요. 3이면 3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칸막이 1 하나에서 칸을 구분 지어줄 거야. 짝대기 하나 꺼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 짓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뭐 적을 거냐면 조건을 적어줄 거야. x는 말로 적어도 괜찮고 식으로 적어도 괜찮거든. 나는 이렇게 해볼게. 인 자연수 하고 끝났으니까 문 닫아주고 해서 x 바 이제 이게 짝대기는 영어로 바잖아. 조스바 쪼쭈바 할 때 바 x 바 잘 봐. sorry. x 바 x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누가 있어? 누가 보더라도 1, 2, 3 세 개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는 뭘 적냐면 잘 보세요. 왼쪽에는 원소의 모양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얘가 될 수 있는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얘를 조금 잘 보고 있어야 돼. 모든 집합이 다 원소가 1, 2, 3, A, B, C 막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모양이 어떻게도 나올 수가 있냐면 집합에 따라서 1,2가 하나의 원소, 이 자체가 하나의 원소고 또 콤마 2, 마이너스 5, 또 얘가 또 하나의 원소고 이렇게 해서 집합이 될 수도 있거든. 즉, 이 집합에서는 원소가 이거 하나, 또 원소가 이거 하나, 두 개의 원소를 가지는데 원소 모양 자체가 괄호, 뭐, 콤마, 뭐, 괄호 이런 모양을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약에 조건 제시법으로 쓸 건데 이렇게 모양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괄호 x, y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 1,2나 2, 마이너스 5나 아니면 이런 순서상 모양을 띄고 있는 다른 값들을 다 대신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 놓고 바 하고 이제 x는 하고 이제 x에 대한 조건 달고 y는 하고 y에 대한 조건 달고 이러한 집합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조건 대집합에 대한 표현이 되거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에서 왼쪽에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이 하나하나들 원소의 모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얘는 아주 간단해. 그냥 그림을 그려. 보통은 이렇게 그려. 이 집합이 있는데 집합을 이름을 A라 할게요. 얘도 뭐 상관없어. A라 할게요. 같은 집합이니까 다 A가 되겠지. 그리고 동그라미 빙 그래가지고 원소가 1, 2, 3 이렇게. 원소 나열법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까 한 원소와 다른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쉼표로 구분하거든.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쉼표 안 찍어. 그냥 이 공간 안에 원소를 다 채워놓으면 돼. 다만 1과 1을 붙여버리면은 이게 1과 2인지 10인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원소들 사이에 공간만 좀 띄워서 표현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림을 보면은 다 동그라미 그려지거든. 동그라미 또는 뭐 네모 그려져 있고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 했는데 맨날 이렇게 항상 동그라미만 그려야 돼요? 동그라미라고만 표현해야 될까? 기다 아니다? 아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뭐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상관없다.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안에다가 이거는 안 되겠네. 이거는 안에 구성 요소가 원소가 아니라 딴 게 막 들어가 있네. 네, 이렇게 닫아 놓읍시다. 잠깐만. 자, 이런 식으로 닫혀 있는 도형을 그렸다고 쳤을 때 안에다가 그냥 원하는 곳에다가 공간에다 1, 2, 3 써주면 돼.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예쁘게 모양 안 잡고 이렇게 쓰냐? 뭐 때문에? 그렇지. 경제성 때문에. 이렇게 그리기도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비효율적이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한 획에 한 번에 확 그릴 수 있는 이 원이 가장 적합하거든. 그 사각형만 해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획이 여러 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보다는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한 편에 그릴 수 있는 이런 원 모양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겁니다. 이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 다음에 뭐 볼 거냐면, 자, 조금만 올리자. 자, 이제 볼 것은,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집합들이 있는데, 그 집합들을 막 이렇게 놔뒀더니, 종류가 조금 구분이 되더라 이거야. 얘는 이러한 공통점이, 쟤들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네? 해서 봤더니,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니? 그 기준이 바로 원소의 수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어떤 종류가 있냐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유한집합이 있고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무한집합이 있더라 이거지. 예를 들면은 이제 1, 2, 3 이런 거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이야. 그런데 자연수의 모임 그래버리면은 걔가 원소가 끝이 없겠지. 자연수의 모임 표현해보면 집합 시작합니다. 1, 2, 3. 참고로 이게 원소가 한 개밖에 없으면은 규칙이 아예 없지. 원소가 두 개 있으면 규칙이 잘 안 보이지. 적어도 한 세 개 정도는 적어줘야지 어떤 규칙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눈에 보일 거거든. 그래서 한 세 개 정도는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심표하고 계속 적어 나갈 수는 없잖아. 중간에 생략 기호를 점을 3개 찍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 점 3개는 앞에서 나오는 규칙을 이어서 계속 진행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닫아주면은 얘는 이제 1, 2, 3 그 다음에는 뭐 규칙 따라가면 4, 5, 6 나오겠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진행이 되는 자연수의 집합입니다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얘를 조건 제시포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집합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대신해서 x라고 둘게요. 칸막 2파 때려놓고 x는 누군데? 조건이 뭔데? 자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집합 끝났으니까 문 닫아주고요. 얘랑 같은 집합이야. 근데 원소의 수를 봤더니 무한개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몇 개라고 특정짓지 못하는 무한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무한집합. 몇 개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유한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유한집합이라 그래. 그리고 앞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공집합이란 게 있다 그랬지. 빌공짜 비어있다. 원소가 한 개도 없어요. 대상이 될 만한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집합은 집합인데 안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집합 시작했습니다. 원소 없어요. 그리고 집합 끝났어요. 이게 공집합이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엥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비어 있다 이런 기호로도 공집합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요 기호를 읽을 때 공집합이라고 읽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집합이라고 읽는 거고 만약에 얘를 파이라고 읽으면 잘못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는 원주율 파이 있잖아. 이제 이 파이인데 이 파이 말고 지름을 나타내는 파이라는 기호가 또 있거든. 얘 대문자고 얘 소문자고 이런 파이가 있는데 이 기호랑 다른 기호거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이걸 보고 파이라고 간혹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읽는 거니까 공집합이라고 읽으세요. 그래서 이 공집합도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특정이 되는 겁니까? 특정이 되지 않고 계속 끝없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까? 그치? 특정되는 거지. 몇 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 빵개, 개수 0개 특정이 되잖아. 그러면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하는 걸까? 무한집합에 속하는 걸까? 얘는 유한집합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집합 또한 유한집합이다. 원소의 개수가 빵개, 유한개니까.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의 마지막 내용인데,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몇 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걔도 글로 쓰면 비효율적이니까 기호를 만들어서 표현해보자. 어떻게 만들 건데? 이렇게 괄호를 해줘. 그리고 안에다 집합을 써줘.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알고 싶어하는 집합을 안에 써줘. 예를 들어서 위에서 했던 A라는 집합을 여기다 써줘. A. 그리고 얘 뭘 알고 싶다고? 원소의 개수, 수, number, n, number, n 이렇게. 그래서 n 괄호 해놓으면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했던 집합 A라는 요 집합은 원소가 1개, 2개, 3개잖아. 그래서 이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number, 이 n은 number에서 나온 거야. 괄호. 그리고 이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넣어볼까?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 될까요? 괄호 안에 있는 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거든. 몇 개라고? 빵개. 빵개. 한 개도 없어요. 빵개. 만약에 n, number, n 실제로 넘버라고 읽지 않아. 그냥 n 하고 읽으면 되는데 너희들 기억하라고 내가 여러 번 자꾸만 발음을 하는 거야. 가로. 그다음에 안에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과연 얼마라고 말을 해야 될까? 얼마일까요? 답을 내보세요.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려. 답을 해봐. 얘 같은 경우에 1 되는 거야. 1. 왜냐하면 해석을 이렇게 할 거야.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이 이 집합이잖아. 이 집합. 이 집합은 따로 떼어서 보니까 집합의 시작, 집합의 끝. 근데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모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하고 이 모양 자체가 하나의 원소를 말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공집합 기호가 하나의 원소로 들어간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기호들의 모임 그래버리면 안에 공집합 기호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기호 자체가 하나의 원소 역할을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원소가 한 개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그러면 한 개만 더 해볼게. 마지막으로 집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0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 0일까? 아니지. 그렇지. 얘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누구냐면 이 0 자체가 하나의 원소거든. 그래서 이 원소가 몇 개 있다고? 0이란 거 한 개 있다고. 값이 1 된다고. 되겠지?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뭐냐면 집합이라는 내용인데 집합 영어로 하면 set 맛있는 불고기 버거 셋할 셋. 이 정의는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 책마다 약간의 표현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 용어들이 들어가서 연결되면 되거든. 문장이 되면 되거든. 그래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그 집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질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을 모아놓으면은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때 모여있는 대상 하나를 보고 우리가 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원소는 보통 소문자 알파벳을 쓰고 집합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 알파벳을 쓰더라. 그러면 이 표현이 뭐냐? 소문자 이 원소가 대문자 이름을 가진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A가 스몰 a가 라지 A에 속한다. 얘가 이 원소이다. 얘는 아니다. 표현이다. 이거 뭔데? 엘러먼트에서 이 자를 기호화 시킨 거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건데? 원소를 일일이 나열해서 쓰는 방법, 원소 나열법. 조건을 제시해서 나타내는 방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래서 원소 하나하나 쓰면 된다. 다만 원소들 사이에 쉼표로 구분하고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고 순서가 있을 경우에 순서를 지켜라. 다음 조건 제시법. 바를 해가지고 짝대기 하나 그 칸막이 하나 쳐가지고 왼쪽에는 원소의 모양, 오른쪽에는 이 A의 조건, 이 원소의 조건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다만 이 원소들 사이에는 쉼표 같은 거 찍지 않고 간격만 띄워서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봤더니 어떤 집합은 유한집합이고 어떤 집합은 무한집합이더라.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이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집합이더라. 그리고 집합에 이런 거, 뭐 B라는 집합이 있어. 쫙 벤다이어그램 멋지게 그렸어. 원소가 한 개도 없어. 무슨 집합? 공집합.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한다. 얘도 개수가 0개라고 특정되기 때문에 유한집합에 속한다. 그리고 원소가 몇 개 있는데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 해가지고 안에 집합 적어주고 개수 n 적어준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다. 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별로 어려움 없었죠?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